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 이성건 의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정보위원회 소속 기관에 특히 국정원의 결산과 관련된 현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김정은의 광중 동향 등 최근 북한 주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광중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9월 1일 오후 전용 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서 9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하였으며 금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을 하고 있고 리설주, 김여정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푸틴과 동급의 의전 경호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냉정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셉션 갈라 공연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과 소통도 예견되고 있으며 주중 북한 공관 방문과 관심 분야와 연계한 현지 시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방중 의도 및 배경에 대해서 국정원은 김정은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 수도의 최적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폭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하고 체제 활로를 모색한다.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리스크 해징 등 러시아 편중 외교를 탈피한다. 네 번째, 대북 북미 대화 염두를 두고 중국의 지지 확보 및 미국 태도 변화를 유인하게 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가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 옵틱을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서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국가 발전 노선을 제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 수확에 나서며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며 접촉기의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러 파병 및 UFS 대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 파병 계획 6,000명 중에서 전투공병 1,000명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 전력으로 주둔 중이며 8월 말 파병군 지휘관단 귀국 감안 시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1, 2차 표창 수여식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이지만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으며 우방국과 준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 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UFS를 지속 비난하면서도 예년과 달리 SRBM, 방사포 등 대남 타격무기 발사 시위 없이 방어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 시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간사 박성원입니다. 북한의 대내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과 9차 당대회 등 양대 정치 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창건일을 맞아서 병력 약 1만 명 이상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있으며 10여만 명의
대규모 집단 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입니다. 9차 당대회는 내년 초가 유력합니다.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자가용 소유 허용, 즉 개인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용 소유 허용 등 민생 시책 시행과 파병 등 전사자 의무 등 민심 관리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곡물 상황이 2년 연속 평균치인 460만 톤보다 상해에서 약 480만 톤의 곡물이 생산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무역은 코로나 이전 약 90% 수준을 회복했는데 무역은 코로나 이전에 약 25억 5천만 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외화, 물자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 태도입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북한의 대남 기조입니다. 현재 이 국가론, 북한과 남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태도 변화의 여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명의의 연쇄 담화를 통해서 대남 입장 불변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어민 송환 등의 관심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고위 당국자의 대북 발언, 우리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의 대북 발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보 획득에 나서고 있으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대북 정책 및 접근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내부에서의 기대감 확산을 경계하는 그런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양대 행사 준비, 그러니까 10월 10일 당창건 행사, 그리고 9차 당대회 두 개의 행사 준비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밀착시켜서 외교 공간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남 정책의 전환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시일 내에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정보위 위원들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약 2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 특별감사의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찰실보다는 감사부서가 함으로써 현직 검사의 파견도 배제하고